자, 이게 우리 교재 뒷부분에 나오는데 내용이 이제 그 뒷부분에 제일 마지막에 논리회로 요약이 나오는데 너무 지나치게 요약이 돼 있어 갖고 그래서 이제 제가 요 강의 자료 한 10년도 넘은 것 같은데 논리회로 옛날에 저도 한번 강의했었거든요. 그때 만들어놨던 강의 자료를 지금 여기 보면은 46페이지 46개 PPT로 요약을 했어요. 그냥 그때 한 학기 강의했던 걸 이 정도면 많이 요약된 거죠. 요거 그래서 요거를 한 2시간 만에 딱 진도 나가면은 그 논리회로 한 학기 다 들은 거예요. 그냥 그죠. 그랬더니 진도를 너무 빨리 나간다고 뭐 항의하는 학생도 있었는데 이게 근데 되는 거 맞아? 근데 뭐 다 들리죠? 자, 그래서 그 강의 자료는 글쎄 1학년 때 논리회로 이 책으로 쓰는 반도 있고 뭐 아닌 반도 있고 한데 저는 논리회로를 제가 한 3년 정도 가르쳤나? 이제 처음에는 다른 교수님이 소개해 주는 걸로 했는데 1학년들이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 갖고 논리회로 책 중에 영어로 된 책 중에 제일 쉬운 게 이거 같아요. 그래서 그냥 쉬운 책으로 바꿨어요. 그냥. 그래서 이 책을 요약했는데 자 역시 이번에도 빨리 나가야 됩니다. 이거는 여기서 뭐 몇 주 걸리면 마이크로 컴퓨터 본론을 못 들어가요. 자 이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논리회로를 처음 배우면 상당히 이제 힘들 것 같고 그리고 논리회로 다 배웠죠. 그러니까 한번 이제 기억을 한번 되살려 봅니다. 자, 뭐 항상 시작할 때 이제 컴퓨터 로직, 컴퓨터는 이진수 기반이다, 그죠? 바이너리 로직. 이제 바이너리 로직은 그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이제 수학적인 근거는 이제 불리언 엘지브라. 불리언 엘지브라에 근거를 두고 있죠. 그래서 이제 불리언 로직이라고도 한다 이거죠. 핵심은 0과 1의 이진수 노름이다, 그죠? 자, 그래서 그 불리언 엘지브라의 기본적인 연산이 AND, OR, NOT가 있죠. 이걸 이제 이 AND, OR, NOT를 이제 트랜지스터, 이제 전자회로에 배우는 트랜지스터에 크게 두 가지 무슨 기능이 있어요? 이제 정폭 시켜주는 기능이 있는 반면에 스위칭 해주는 반도체니까 그죠? 전류를 흘렸다 안 흘렸다 온오프 해주는 기능이 있죠. 이제 이 디지털 논리는 다 이 반도체 외에 이 스위칭 회로를 이용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트랜지스터를 이용해서 이제 AND, OR, NOT 게이트가 이제 제일 기본이죠. 그래서 요 불리언 연산에 AND, OR, NOT를 해주는 거를 트랜지스터를 이용해서 이제 트랜지스터는 뭐 테크놀로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트랜지스터 만드는 공정에는 주로 요즘 CMOS 공정이 많이 사용되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AND, OR, NOT가 기본인데 여러분들이 아마 1학년 때 이제 논리회로 때 배우거나 아니면 전자회로 때 배우다 보면은 이제 AND, OR, NOT보다는 트랜지스터 개수를 더 줄여서 만들 수 있는 게 NAND, NOR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죠. 오히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논리회로에는 그래서 기본적인 게이트가 이제 AND, OR, NOT. 자, 요거는 이제 버퍼라고 해서 그냥 신호를 그대로 통과시키는 거죠. 그냥 트랜스미션입니다. 그냥. 이제 요런 게이트도 필요하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NAND, NOR가 있고 자, 요거는 뭡니까? 익스클루시브 OR 게이트, 익스클루시브 NOR. 요거는 또 이제 까먹었을 수도 있고, 익스클루시브 OR는 뭐 하는 겁니까? 자, 이진수 연산이기 때문에 이제 인풋 변수가 두 개가 있으면 이 두 개는 0과 1의 값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조합이 2의 제곱, 개가 이제 4개의 컴비네이션이 나올 수 있죠. 여기에 익스클루시브 OR는 두 개가 같으면은 결과가 0이 되고 두 개가 다르면은 결과가 1이 되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요걸 식으로 나타내면은 서로 서로 다를 때 1이 되니까 하나가 x면 하나는 컴플리먼트, y 컴플리먼트. 여기 이제 프라임이라고 y 프라임이라고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이제 y의 그 컴플리먼트, 그러니까 not y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호로는 우리가 이제 그 그림으로는 이렇게 나타내는데 기호로는 이렇게 exclusive OR는 이렇게 나타낸다 이거죠. 자, exclusive NOR는 이제 여기에 OR에다 not 뒤에 not가 하나 붙은 게 NOR가 되죠. 자, 뭐 다 아는 얘기 한번 해봤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국은 이 논리회로는 이진수 노름이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진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는데, 이진수 언제 배우죠? 아마 중학교 때 좀 배워요, 그냥. 자, 그래서 넘어갑니다. 이걸 복습하면 정말 욕먹어요. 이진수는 이제 중학교 때 배우는데, 그래도 우리가 컴퓨터 하면 딱 이제 거의 본능적으로 나와야 되는 게, 이진수, 2의 10승은, 자, 이진수가 2의 10승 증가할 때 거의 근사적으로 10진수는 3승이 증가하죠. 그래서 이제 킬로다, 그죠? 보통 2의 10승이면 킬로 단위가 돼요. 그러면 2의 20승은 10의 6승이니까 100만 메가가 되죠. 킬로 메가, 그 다음에 30승은 10의 9승이니까 기가. 이제 2의 40승은 그러면 요즘은 막 하드디스크 테라바이트까지 나오죠. 2의 40승은 1테라다 이거죠. 이거는 10의 12승, 그죠? 1조다, 1조. 이제 숫자 1조 정도. 자, 그래서 이제 이 이진수를 갖다가 이 논리회로에서 이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CPU 안에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 코어가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CPU라 그러죠. 이제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입니다, 그죠? 자, 요 CPU가 갖고 있는 기능이 이제 이렇게 연산을 하는 거죠. CPU 안에 요 안에 또 핵심이 되는 게 ALU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어리스칼로 해갖고 연산, 그러니까 산술 연산, 어리스매틱, 그 논리 연산, AND OR 이런 로직, 요런 연산 유닛을 이제 요 CPU가 갖고 있죠. 요게 핵심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이제 우리가 요 이제 CPU는 즉 이제 이거 그러니까 마이크로 프로세서다 이거죠.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가장 코어 부분에 위치한 그 핵심 파트, 그게 이제 ALU다 이거죠. ALU의 구조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논리 해력 때부터 이제 쭉 배웠던 내용을 훑어볼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숫자를 취급하면 이제 이진수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답답하니까 이진수 3개씩 묶으면 뭡니까? 8진수가 되죠, 이렇게. 영어로는 이제 옥탈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진수 4개씩 묶으면은 16진수가 되죠. 영어로는 이제 헥사데시말. 그래서 이진수를 갖다가 좀 몇 개씩 묶어서 이제 8진수 또는 16진수로 표현하기도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논리회로 때 아주 중요하게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보수표현법. 그 중에 특히 이 보수표현법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바로 음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죠? 이제 컴퓨터에서 이진수로 이제 음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이 보수표현법이 이제 음수를 표현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 보수라는 게 뭡니까? 0과 1이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나타나면 C 언어에 좀 헷갈리네. 그러니까 그 비트와이즈 완전 0과 1을 바꾸는 거. not를 표현하는 거. 자, C 언어 할 때 왜 요렇게 하면 뭡니까? 로지컬 엔드죠. 요거는 C 언어에서 로지컬 엔드예요. 요렇게 하면은 이건 비트와이즈 엔드입니다. 비트끼리 엔드 연산하는 거. OR는 요렇게 하면 로지컬 OR.
그냥 짝대기 하나면은 비트와이즈 OR. 나중에 이거 필요해요. 요거 저기 나중에 실습할 때도 필요하고 4학년 마이크로 프로세서 실습할 때도 이거 구분을 못 해갖고 학생들이 막 헤매더라고. 자, 근데 나트는 그 트루의 나트는 false죠, 그죠? 그때 하는 거는 이게 로지컬하게 나트입니다, 그죠? 그것이 갑자기 시간으로 가버렸네. 로지컬 나트인데 비트 와이즈 0과 1을 비트별로 바꾸는 거는 요겁니다. 틸다. 요거 많이 이제 틀리죠. 요거는 비트 와이즈 나트다. 그냥 참고하라고. 혹시 시연을 이제 잘 다 까먹었으면은 이제 요거 나중에 아마 실습할 때 이런 거 좀 쓸 일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보수 표현법은 이제 음수하고 이제 비트와이즈 나트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어리스메틱 그러니까 이제 ALU에서 어리스메틱 파트에서는 음수를 표현하는 거고 로직 파트에서는 이 비트와이즈 나트를 표현하는 거죠. 자, 이 보수 표현법을 여기서는 10진수 예를 들고 그죠? 레딕스가 10이면 10진수가 되는 거고 레딕스가 2가 되면은 2진수가 되는 거죠. 좀 제너럴하게 표현해 놨는데 이거는 이제 10진수는 생략하고 그죠? 2진수로 보면은 예를 들면은 자, 어떤 2진수가 있으면 이거의 원스 컴플리먼트라고 하는 게 논리에 또 배운 게 0과 1을 그대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이제 1이었던 거는 0이 되고 0이었던 자리는 1이 되고 이렇게 쭉 바꾸면 요렇게 나옵니다. 그죠? 이걸 이제 원스 컴플리먼트 형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원스 컴플리먼트는 비트와이즈 나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러면 이제 투스 컴플리먼트 형태가 있다 배웠죠. 자, 이제 10진수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투스 컴플리먼트는 0과 1을 바꾸는 이제 원스 컴플리먼트에 그죠? 이 표현에다가 그냥 더하기 1을 하면은 이제 투스 컴플리먼트가 형태가 나온다 이렇게 배웠죠. 자, 이거 실제로 한번 해보면은 자, 요 놈을 먼저 원스 컴플리먼트로 바꾸려면은 1은 0이 되니까 0, 0, 1, 0, 0, 1, 1이 되죠. 요 놈이 이제 원스 컴플리먼트다 이거죠. 여기에다가 이진수 더하기 1을 하게 되면은 1 더하니까 0이 되죠. 그럼 캐리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다시 캐리하고 1하고 더하면은 또 0이 되고 캐리가 또 하나 이제 올라갔죠. 그러면 캐리하고 0하고 더하면 이제 1이 되고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대로 써주면은 이렇게 되죠. 제가 제대로 계산했어요. 산수 실력은 여러분들이 더 좋아. 그냥 나를 믿지 말고 나 쳐다보지 말고 직접 해봐 그냥. 자, 여기 하고 맞나요? 여기 답이 요겁니다. 제가 한 거하고 맞으면 맞겠지 뭐. 자, 요렇게 하는 거 요게 이제 투스 컴플리먼트 형태인데 요 투스 컴플리먼트 형태는 이제 실제로 음수 표현하는데 실제로 쓰죠. 요거는 음수를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어리스머틱 쪽에서 음수를 표현하는데 사용한다 이거죠. 자, 이 컴플리먼트가 이제 음수를 표현하는데 이게 이제 유용한 거는 뺄셈에서 사용이 되는 거죠. 사실은 어떤 숫자 뭐 m과 n이 어떤 이진수라고 했을 때 m과 n을 뺀다는 거는 무슨 말입니까? m 더하기 마이너스 n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게 만약에 양수라면은 요거의 마이너스는 그러니까 투스 컴플리먼트 형태죠. 이거는 n의 그러니까 투스 컴플리먼트 형태하고 n 그러니까 m하고 n의 투스 컴플리먼트하고 더하는 게 실제로 뺄셈이다 이거죠. 뒤에 뭐라고 막 써놨는데 이거 글쎄 작년에도 오히려 더 헷갈리게 만들어서 이번에 지웠어야 되는데 또 바빠서 또 그냥 강의하다가 또 느낍니다. 뭐 이미 시간이 지난 것 같네. 제가 하는 얘기만 잘 이해를 하세요 그냥.
자, 십진수로 했을 때 이거는 그냥 십진수는 그냥 무시합니다, 그냥.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뺄셈을 한번 해보죠. 이렇게 x는 요거고 y는 이진수 요거 있을 때 x 빼기 y를 한다는 거는 뭡니까? 이 y에 대해서 이 투스 컴플리먼트를 취하면은 요 놈의 투스 컴플리먼트가 요렇게 되나요? 이제 암산으로 해야 되나? 이것도 계산 다 하다 보면 못 끝내는데. 자, 한번 해보죠, 그냥. 일단 0과 1을 바꿔야 돼. 일단 원스 컴플리먼트로 먼저 한번 나타내면은, 그죠? 0과 1을 바꾸니까, 0일 때는 1일 때는 0이 되고, 0이 몇 개의 연속으로? 4개네? 그럼 1이 4개, 그 다음에 1, 1이니까 0, 0. 요거 더하기 1을 딱 하면은, 1, 0, 1, 1, 1, 1, 0이 되죠. 요 놈이 요거랑 같죠? 자, 그래서 이거 이제 그래서 투스 컴플리먼트를 해놓고 더하면 되니까 썸은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썸은 이렇게 나온다. 이게 뭡니까? 이게 만약에 이거는 만약에 지금 7자리 숫자죠. 이게 7자리 숫자라면은 지금 캐리가 발생해 갖고 썸을 하면은 여기 총 8자리 숫자가 돼버리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실제로 컴퓨터에 이게 7비트 컴퓨터다 이러면 수용할 수가 없죠. 그 이제 캐리는 이제 날아가 버립니다. 그냥 그 캐리를 날아간다는 건 이걸 빼버린다 이거죠. 이걸 여기서는 뭐 마이너스 이걸 하는 거나 뭐 실제로 빼는 거나 요거 빼고 나면 남은 게 요게 답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y 빼기 x로 해도 뭐 y 빼기 x 하면은 요 x에 대한 투스 컴플리먼트를 더해주면 되죠. 이렇게. 요 때는 이제 캐리가 발생 안 했네.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캐리가 발생 안 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논리회로 때 뒤에 나오나? 자, 이제 우리가 논리회로 때 음수, 이제 이진수에 대한 음수 표현법으로 사실은 이제 한 3가지 방법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책에는 나오죠. 사인 매그니튜드 방법이 있고 원스 컴플리먼트 형태가 있고 투스 컴플리먼트가 있다. 그런데 결국은 뭘 채택해요? 대부분이 이걸 채택한다. 자, 가장 큰 이유는 그 음수를 표현하는데 이제 사인 매그니튜드는 뭡니까? 이 최상위 비트를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 이게 9라면은 실제로 이진수를 양수로 십진수로 표현하면 9죠 이거를. 그 마이너스 9를 표현하는 방법이 우리가 이제 최상위 비트는 사인 비트다 이거야. 그죠? 이게 0이면 양수고 1이면 음수다. 그리고 요거만 1로 바꾸고 나머지 뒤에 요 매그니튜드에 해당되는 거는 그대로 두자 하는 게 사인 매그니튜드 방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원스 컴플리먼트는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0과 1을 그대로 바꾼 이놈을 그냥 음수로 하자. 그런데 이제 투스 컴플리먼트는 여기다가 1을 더한 이 놈을 음수로 하자 이거죠. 근데 이제 이놈이 채택된 이유가 뭘까요? 이제 이 두 개는 0이 2가지가 존재하죠. 그래서 양수 0은 0, 0, 0, 0 뭐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4자리 숫자라면은 사인 매그니튜드로 하면은 음수 0은 1000이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똑같은 숫자에 2가지 표현법이 생기는 거죠.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 다음에 원스 컴플리먼트도 0, 0, 0, 0 하면 뭡니까? 이게 양수 0이죠. 만약에 이거를 0은 컴플리먼트 마이너스 0도 0이잖아. 그죠? 이거에 대한 마이너스 0을 하게 되면은 1, 1, 1, 1. 이것도 둘 다 0이네? 이래 갖고는 이제 컴퓨터가 헷갈려 갖고 아무 일도 못 하는 거죠. 0은 한 개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좋은 방법이 그 투스 컴플리먼트는 0이 있으면은 그죠? 이거를 이제 원스 컴플리먼트를 취하면 1, 1, 1, 1이죠. 여기다 더하기 1을 해버리면 뭡니까? 0, 0, 0, 0 캐리 하나 딱 발생하는데 이 캐리는 무시해보면 되니까 그냥 0이죠. 가장 큰 이유는 이겁니다. 그래서 연산에서는 어리스머틱에서는 음수 표현법의 투스 컴플리먼트가 이제 뭐 표준이죠. 그냥 지금 뭐 3가지 방법이 있다. 뭐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투스 컴플리먼트를 쓴다.
그래서 어쨌든 이 투스 컴플리먼트를 쓰더라도 그죠? 최상위 비트가 1이면은 무조건 음수가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여기 예를 들어 놓은 게 한 플러스 7부터 마이너스 8까지 숫자가 있다면은 자 0부터 시작해서 그죠? 그 마이너스 0이라는 건 그냥 이제 똑같은 거죠. 0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렇게 1, 2, 3, 4, 5, 6, 7까지는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러다가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1은 요 1에 대한 투스 컴플리먼트죠. 그러면 뭡니까? 1, 1, 1, 0이 되죠. 거기에다 더하기 1 하니까 1, 1, 1, 1이 되죠. 이거 마이너스 1. 요거 잘 보세요. 요거 잘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진수로 딱 봤을 때는 이렇게 돼요. 이진수로 하나씩 음수가 없는 상태에서 이진수를 증가시키면 쭉 0부터 7까지 가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여기다 그냥 1을 더하면은 10000이 되죠. 그거는 마이너스 8이 됩니다. 마이너스 8이 돼갖고 그냥 우리가 그냥 단순히 또 1씩 쭉 더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마이너스 1인 거는 모든 비트가 1인 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자, 이걸 만약에 음수가 아니고 양수였다면 어떻게 되죠? 양수 0과 양의 정수였다면은 그러니까 앞에가 0이 한 비트씩 더 있다 이거지. 만약에 0이 한 비트씩 쭉 더 있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됩니까? 7이 되고 요 놈이 그냥 8이 되죠. 8, 9, 10, 11 해갖고 여기가 15가 될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4개의 비트를 가지고 음수가 없다고 가정하고 그냥 이게 전부 다 양수다 그러면 0부터 15까지가 되죠. 그게 이제 C 언어에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인티저 선언하면 몇 비트입니까? 보통 요즘은 32비트죠. 그래 놓고 그러면 이제 숫자를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요게 그냥 인티저 하면 사인드 인티저죠. 그러면 제일 최상위 비트는 부호기 양수냐 음수냐이기 때문에 제일 큰 숫자는 2의 32승이 아니고 2의 31승 빼기 1이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쭉 해갖고 마이너스 2의 31승까지 숫자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C 언어에서 여러분들이 C 언어에서 unsigned integer 요렇게 선언하는 것도 있죠. 요렇게 선언하면은 음수는 고려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앞에 최상위 비트가 1이라도 양수로 간주하겠다. 그러면 표현할 수 있는 숫자가 이제 그때는 2의 32승 빼기 1부터 0까지 이렇게 되죠. 만약에 그럼 여기서도 이제 4개의 비트를 갖고 사인드 인티저로 표현하면은 마이너스 7부터 마이너스 8까지 즉 2의 3승 빼기 1부터 마이너스 2의 3승까지 그죠? 근데 이걸 만약에 다 그냥 양수 unsigned 표현법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0부터 2의 4승 빼기 1까지 그러니까 0부터 15까지다 이거죠. 숫자가 나오니까 이제 막 헷갈립니까? 자, 그래서 여기 또 이제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게 여기 요 말이 참 중요한 말인데, 자 그래서 이제 이진수에서 이 사인드 바이너리 넘버라는 게 이제 음수까지 표현된 음수 사인드 인티저다 이거죠. 예를 들면은 이 이진수의 어리스머틱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리스머틱이라는 게 사칙 연산이죠. 그럼 이제 덧셈이 있고 뺄셈이 있고 곱셈이 있고 나눗셈이 있을 텐데 다 덧셈만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왜? 뺄셈은 어떻게 한다고? 투스 컴플리먼트 형태를 취해서 더하면 되죠. 곱셈은 죽으라고 더하면 되잖아 그냥. 그죠? 뺄셈은 그냥 몫이 제로일 때까지 무조건 빼 그냥. 그러면 이제
정수 뺄 셈이니까, 정수 내놓은 셈이니까 소수점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목과 나머지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수 연산에서는 이 네 개의 연산이 전부 다 덧셈 하나로 해결이 되죠.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어리스머틱 로직 유닛 안에 핵심이 되는 게 바로 덧셈기가 들어있어요. 이제 그래서 마이크로 프로세서 안에 이제 핵심이 되는 ALU 파트 있죠. 이 어리스머틱 로직 유닛에 딱 가운데 들어있는 게 덧셈기예요. 덧셈.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 아주 핵심 원리는 간단한 거예요. 덧셈기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그 ALU의 핵심이 바로 애더다. 이거의 핵심이 바로 애더다. 애더 하나 딱 들어있는데 이 애더 갖고 덧셈도 하지만 인풋을 적절히 조절해주면은 로직 연산까지 해요. 그냥 AND, OR, NOT도 아주 심플하죠. 근데 이제 이게 뭐 원비트 이제 그래서 우리가 논리 회로 때는 원비트 애더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4비트 애더, 16비트 애더, 32비트 애더를 어떻게 구현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논리 회로 시간에 배웠죠. 배워야 되는데 안 배우면 불행한 거예요. 요즘 교수들이 잘 안 가르쳐요. 그냥 너무 많이 가르치면 강의평가 나빠져서 안 가르쳐요. 왜냐? 진도 많이 나가면 어렵거든. 그죠? 그러니까 뭐 강의평가 나빠가면서 뭐하러 그래 가르치냐. 그냥 안 가르치면 못 배운 거는 다 학생들 탓이지. 그죠? 그래서 참 요즘 뭔가 좀 안 좋아. 내가 보니까 이 제도가 이게. 저도 조금만 가르쳐야지. 자, 애더. 그래서 이제 핵심은 논리회로의 논리회로 이제 처음부터 쭉 어디까지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쭉 배웠을 거라고. 사실은 거기에 핵심은 바로 애더입니다. 애더. 이제 배우고 나서 생각해 보면 그렇다 이거죠. 논리회로가 이제 쭉 하다가 보면 결국 마이크로 프로세서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죠? 그러면 이제 이 핵심은 안에 있는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 코어가 핵심인 거죠. 거기에 이제 애더가 들어있는데, 자, 애더를 이제 하나씩 보겠다 이거죠. 자, 애더를 하려면은 항상 그렇죠. 차근차근 원비트 애더부터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원비트 애더를 하려면은 자, 원비트 그러니까 0과 1의 값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변수 바이너리 베어리어블이죠. 바이너리 이진 변수 이제 x하고 y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죠? 그러면 이 두 개의 변수가 있으면 이 두 개의 변수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값의 조합은 이렇게 나오죠. 요거 두 개를 더하면은 이제 썸은 이렇게 나올 거라고. 0과 0을 더하면 0이고 0과 1을 더하면 1이고 1과 0을 더하면 1이고 1과 1을 더하면은 10이죠. 10. 이진수로 10이니까 이제 한 자리로 표현하려면 썸은 0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캐리가 하나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캐리가 발생하는 거를 생각해 줘야 되죠. 그래서 캐리가 하나 발생하는 걸 생각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아웃풋 요거는 이제 C하고 S는 우리가 이제 요거는 이제 바이너리 베어리어블 중에 요거는 인풋이고 요거는 이제 요쪽은 아웃풋이죠. 그래서 아웃풋 변수 중에 이제 캐리 변수 하나를 두갖고 그래서 이제 1일 때는 캐리가 1이 되고 나머지일 때는 캐리가 발생 안 하죠. 그러니까 다 0이 되는. 자, 그래서 원비트 애더를 갖고 이걸 갖고 이제 진리표, 트루스 테이블이라 그러죠. 이 트루스 테이블을 만드니까 인풋이 두 개고 아웃풋이 두 개인 트루스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고, 자, 우리가 이제 논리회로 시간에 이렇게 나오면 뭡니까? 이제 AND OR 게이트를 이용해서 요거를 회로를 설계해야 되죠. 그래서 이 회로를 설계하기 전에 수식으로 딱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이렇게 된다 이거죠. 자, 이걸 그래서 게이트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거죠. 자, 단순히 그래서 이 수식을 AND OR 게이트만 갖고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요 수식을 일단 보면 AND OR 게이트로만 하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뭐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설명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캐리는 둘 다 1일 때만 1이 되니까 수식으로 나타내면 요거다 이거죠. 이걸 게이트로 나타내면 이거죠. 그러면 이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거는 게이트가 3개가 좀 모양이 별로 안 좋아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 오른쪽을 딱 보면 힌트가 되죠. 왜냐,
요 수식 말이야. 어디서 많이 봤어, 좀 전에. 특히 요거. 둘 다 0이면은 0이고, 둘 다 1이라도 0이고, 그 둘이가 같으면 0이고, 둘이 다르면 1로 나오는 요런 형태는 익스클루시브 오어 게이트하고 똑같은 아웃풋이죠. 그러면 이게 엔드 오어 게이트 이렇게 게이트를 3개 쓰느니 익스클루시브 오어 게이트 1개 쓰는 게 당연히 답이죠. 그래서 익스클루시브 자 요렇게 해서 나온 게 이제 have add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왜 have add일까? 그러니까 사실은 원비트 add인데 그냥 그죠? 근데 왜 have add라 그럴까? 이제 그게 바로 뒤에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4비트짜리 더셈기를 만들려면은 요 원비트 애더 그죠? 이제 원비트 애더를 4개를 병렬로 이렇게 연결해야 되죠. 그죠? 그러다 보면 여기서 이제 그 x, y 이제 요 인풋이 들어갈 테고 여기도 x, 제로가 아니고 1이죠. x1 이제 y1 인풋이 들어갈 텐데 문제는 아까 여기서 캐리가 들어오잖아, 그죠? 여기도 이제 이렇게 가면 이제 이 캐리가 나온다 이거죠. 그럼 이쪽은 이 캐리까지 받아서 연산을 해야 제대로 된 원비트 애드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 관점에서 보면은 여기 관점에서 보면은 XY에다가 요 캐리 인에 해당되는 거 요게 하나가 있어야 제대로 된 원비트 애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출력은 역시 이제 썸이 나오고 캐리가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된 원비트 애드는 인풋이 3개고 아웃풋이 2개인 거. 그러면 인풋이 3개니까 이제 트루스 테이블로 만들면 8가지 조합이 나오죠. 그거에 대해서 아웃풋으로 쭉 트루스 테이블을 만들어 봤더니 이제 이거더라 이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8개가 되니까 조금 복잡해지네, 그죠? 이게 이제 막 인풋 변수가 많아지면 여러분들이 이제 한 게 뭡니까? 로직을 이제 심플리파이 해야 되는데 바로 카르노 맵이라는 걸 썼죠. 그래서 지금 카르노 맵을 이용해서 각각의 아웃풋에 대해서 이 스펠링이 작년에도 기억이 안 나더니 카르노 AUGH인가? AU가 맞아? NOUGH 아니면 NAUGH인데 AU가 맞아? 뭐든 그냥 카르노 맵을 이제 이용해서 이 수식을 간소화시키죠. 간소화시켜서 나온 결론이 이겁니다. 그냥 썸은 이렇게 나오고 이게 지그재그로 이래 돼 갖고 간소화가 안 돼요. 이걸 근데 딱 보면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있어. 이거는 바로 익스클루시브 오어입니다. 이거 바로. 자 이거는 이제 캐리는 이제 요렇게 나온다. 좀 간소화됐네. 이게 어떻게 간소화된 거야? 좀 밑에는 이제 좀 더 복잡한 거고 위가 간소화된 거죠. 자, 그래서 이걸 갖고 또 이제 엔드 오어 로직으로 만들면 이렇게 나오죠. 엔드 오어 로직으로 만들면 엔드 오어 게이트로 만들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역시 익스클루시브 오어 게이트를 써서 위에 잘 만들어 보니까 지금 같은 요런 모양이 나오더라 이거죠. 자, 이거 이제 만드는 과정은 이제 뭐 복잡하니까 생략하고 어쨌든 요런 모양이 나오더라 이거죠. 그러면 요거 익스클루시브하고 엔드 요거 말이야 어디서 많이 봤죠? 요게 어디서 봤냐? 해프에 대해서 봤어. 어디 갔나? 익스클루시브하고 요런 거. 그러니까 이제 해프 애드라는 게 뭔가 IC로 나오면은 요 IC 2개를 적절히 잘 사용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어쨌든 그래서 해프 애드 2개에다가 그 다음에 오어 게이트 하나가 캐리 쪽으로 연결된.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제대로 된 원비트 애드죠. 이게 이제 풀 애드가 되는 거고, 아까 지게 애드는 캐리 인이 없는 애드,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애드인데, 그래서 해프 애드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런데 해프 애드라고 이름을 붙이고 나니까 정말 풀 애드에, 그죠? 해프 애드 2개 붙이면 풀 애드가 나오잖아. 딱 반쪽이죠. 아주 공교롭게 그렇게 이름이 잘 들어맞는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원비트 애들을 이제 제대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갖고 병렬로 쭉 연결하면은
이제 4비트 애들을 만들 수 있죠, 우리가. 그래서 풀 애들을 이제 이렇게 4개를 쭉 연결하면은 이제 4비트 애드가 되는 거고, 각각의 인풋은 이제 이렇게 이진수 각각의 판상과 이제 캐리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제일 처음에 캐리 2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제로죠, 이거는. 그리고 이제 쫙 이 캐리가 나오면 그 다음 그 풀 애드의 인풋으로 쭉 들어가고, 최종적으로 나오는 캐리는 이게 최종적인 캐리 아웃이 되는 거고, 이제 더셈의 값은 요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있으면은 이제 뺄셈은 투스 컴플리먼트를 취해서 애드를 해버리면 되죠. 그러면 요까지가 이제 그러니까 4비트 애드예요, 그냥. 요까지가 4비트 애드인데, 자, 여기에 이제 투스 컴플리먼트를 취한다는 거는 뭡니까? 1은 0으로 바꾸고 원스 컴플리먼트에다가 더하기 1을 해주면 되죠. 원스 컴플리먼트에다가 더하기 1을 해주면은 뺄셈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뺄셈을 할 때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냥 더셈을 할 때는 그냥 A 더하기 B를 해주면 되고, 그죠? 이제 요런 거를 또 요런 논리회로를 설계하라 그러면은 이제 무도되고 설계하는 게 아니라 좀 생각을 해봐야지. 생각을 해보는데, 자, 이 투스 컴플리먼트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이제 여기 답은 요 나와 있죠. 익스클루시브 오어 게이트를 쓰면 투스 컴플리먼트를 만들 수 있다 이거지. 왜? 자, 어떤 숫자에다가 이진수니까 0 아니면 1이겠죠. 여기에다가 익스클루시브 오어 0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00의 익스클루시브 오어는 0이죠. 어떤 숫자에다가, 어떤 숫자라는 게 이진수니까 둘밖에 없죠. 1이 돼요. 그 0과 익스클루시브 오어를 하면은 인풋이 그대로 아웃풋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떤 숫자에다가 익스클루시브 OR을 하는데 1과 익스클루시브 OR을 하면은, 그럼 이거는 1이 되고 이거는 0이 되죠. 그러면 1과 익스클루시브 OR을 한다는 거는 바로 요게 원스 컴플리먼트가 되어버린다 이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4비트 애드가 더셈도 해야 되고 뺄셈도 해야 돼 지금. 그죠? 그러면 여기 이제 M이라는 컨트롤 시그널을 하나 딱 주갖고 여기에다가 0을 입력해버리면은 익스클루시브 OR에 0이 다 들어가죠. 0을 넣어버리면 요 오퍼랜드가 이제 A 더하기 B, A 빼기 B 하면 이 두 번째 오퍼랜드에 익스클루시브 OR을 걸어갖고 0이 되면은 그냥 여기 0이 들어가면 이 아웃풋은 원래 B 값이 그냥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M이 0이면은 그냥 이거는 A 더하기 B가 돼요. 자, M이 1이 되면은 바로 이게 A 빼기 B가 된다 이거죠. 왜? 익스클루시브 OR에 1을 넣어주면은 이쪽에 나오는 B 신호는 다 컴플리먼트가 돼서 원스 컴플리먼트가 돼서 1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투스 컴플리먼트를 넣어야 되는데, 그랬을 때 요 M을 또 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캐리 2는 제로라 그랬죠. 근데 특별한 일이 생겼어 지금. 여기에다 1을 넣어줘 버리면은 원스 컴플리먼트에다가 캐리 1이 하나 1로 더해지니까 더셈이 되는 거죠. 그러면 투스 컴플리먼트가 A 빼기 B가 돼버린다 이거죠. 요렇게 만들면은 이게 저기 이제 더셈도 하면서 뺄셈도 하는구나 하는 논리 회로를 만들 수 있죠. 딱 여기까지 해야 오늘 진도인데, 딱 한 장 남았는데 이제 오버플로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오버플로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오버플로우는 자 70과 80을 더하면은, 자 이게 지금 7자리 그냥 그 이제 이진수예요. 7자리 맞나? 7자리 맞죠? 7자리 이진수면은 어떻게 되죠? 7자리 이진수인가? 아닌데, 요거까지 하면 8자리 이진수네. 8자리 이진수면은 2의 7승, 마이너스 2의 7승부터 2의 7승 빼기 1까지 숫자를 표현할 수 있죠. 그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마이너스 128부터
127까지 표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70과 80을 더하면 150이 나오죠. 이건 표현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겠죠. 이런 경우가 이제 오버플로예요. 그러면 70을 이진수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고, 요 지금 앞에 따로 하나 띄워놓은 게 이제 사인 비트입니다. 제일 상위 비트. 이걸 더해버리면은 음수가 나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150이라는 숫자는 여기서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냥 하다 보면 음수가 나와버리고 마지막으로 캐리가 하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걸 가만히 보면은 요거 더셈을 할 때 여기서 이쪽으로 또 캐리가 하나 나와요. 캐리가 하나 나오고 이쪽은 캐리가 안 나와. 그래서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는 요 순간을 보면은 맨 마지막 캐리하고 그 앞단의 캐리하고 두 개가 부호가 달라. 하나가 0이면 하나가 1이 돼요. 그때 꼭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해요. 이제 뭐 왜 그런지는 막 따져봐야 돼요. 이제 요거는 마찬가지로 이제 음수로 이렇게 하면은 음수 두 개를 합치면 마이너스 150인데 실제로 해보면 여기 제로가 돼버려 갖고 이제 이 제일 마지막에 캐리가 발생하고 마이너스 150이라는 거는 여기서 표현할 수 없으니까 어떤 양수 형태로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버플로우가 나타나면 엉뚱한 값이 저장되는 거예요, 그냥. 그럼 이거를 이제 디텍트 해줘야 되죠. 오버플로우가 났다는 거를. 그 어떻게 디텍트 할 것인가? 요때도 보면 캐리가 하나가 1이면 하나가 0이 돼요, 그냥. 요걸 이제 여기서 나오는 캐리와 여기서 나오는 캐리를 둘 중에 하나가 1일 때 오버플로우예요, 그냥. 요걸 익스클루시브화 시켜갖고 1이 딱 나오면 아, 오버플로우가 발생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논리회로로 이렇게 설계하면은 아, 오버플로우까지 체크하는 4비트 계산기 완벽하게 하나 설계했죠. 여러분들은 1시간 만에 벌써 이제 논리회로 그냥 지금 중간고사까지 갔습니다.